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록 31번 차원의 지평선, 절대 0켈빈, 암흑물질, 초전도체. 여기는 좀 이상한 단어들이네요. 신이 되는 비법, 최초 인간 UFO설. 사실 요거는 이제 과학, 물리를 설명하는 거고, 이쪽은 또 종교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앞 동영상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한 내용의 이제 보충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했던 거는 생략을 과감하게 시간 절약 차원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의 지평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블랙홀에 해당되는 거죠. 블랙홀이 여기 있네요. 여기 동그라미 이거 있죠. 이 동그라미를 반경을 슈바르트 실트 반경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슈바르트 실트라는 사람이 이 반경을 구했다고 합니다. 블랙홀은 지구만 했던 행성이 땅콩만 해지면 이제 블랙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구가 아니고 태양의 한 최소 3.5배, 뭐 대략 한 태양의 5배 정도 무게가 되면은 이제 그게 뻥 터지면 블랙홀이 된다고 합니다. 빛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사건의 지평선에서 나오지 못하므로 관측 정보를 일절 얻을 수 없다. 물론 이제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블랙홀에서 뭐 호킹 복사가 나온다. 뭐 또 뭐 등등 아주 복잡한 게 있지만 그냥 일단 간단하게 사건의 지평선, 여기 동그라미가 사건의 지평선이고 그 어떤 것도 나오지 못함으로 관측 정보를 일절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 의문이 검은색 동그라미는 관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검은색 동그라미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럼 관측 정보 한 개는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관측 정보 한 개는 얻었습니다. 검은색 동그라미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중력의 지평선이 있다. 중력의 지평선이라는 것은 제가 새로 만든 단어고요. 중력이 아작이 났다는 거죠. 보통 행성이 뻥 터지면 이렇게 뻥 터져서 중력이 아작이 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파가 뻥 터졌다. 그래서 이것이 알파라는 거죠. 이것이 알파이고, 그 세부적인 설명은 지난 동영상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알파가 뻥 터졌다. 이것이 중성자 별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당연히 알파가 뻥 터졌으니 알파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 중성자 별. 그러면 또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이겠죠. 사건의 지평선은 전자기력, 빛이 탈출을 못한다는 겁니다. 빛, 전자기력, 이것이 우리가 관측 아닙니까? 우리 빛 혹은 전자기력으로 관측을 하죠. 관찰을. 그래서 그 사건의 지평선에서 나오지 못함으로 관측 정보를 일절 얻을 수 없다. 왜냐? 전자기력 혹은 빛이 아작이 난 겁니다. 그럼 그 전자기력 빛이 뭐냐? 여기서 주황색 동그라미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황색 동그라미, 요게 뻥 터졌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는 베타 알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뻥 터져서 베타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베타가 뭐냐? 전자기력 빛이다. 그래서 현 만원경은 모두 베타를 측정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즉, 뭐 가시광선 만원경, 적외선 만원경, 뭐 자외선 만원경, 그래가지고 뭐 허블 만원경 우주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베타, 빛, 전자기력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 감마가 남지 않았습니까? 요거 하나 있는 거 여기 감마 알갱이입니다. 왜냐하면 3세대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요. 입자 물리학의 제 2장에서 제가 설명하였듯이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3세대예요. 3세대. 반드시 3세대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이제 감마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탈출을 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 이 감마, 블랙홀에서 감마가 잔뜩 탈출될 것이다. 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관찰기, 베타를 관찰해보자는 현 만원경이에요. 만원경. 감마 관찰기가 있나요? 저도 이제 물리학 출신이 아니라서 감마라는 뜻은 강력입니다. 강력. 즉 양력, 전자기력, 강력. 강력 관찰기, 강력 측정기가 있나요? 만약에 이게 있다면 블랙홀을 한번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감마가 가득 관찰될 것이다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질 게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감마가. 그래서 차원의 지평선이라는 단어를 제가 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력이 아작이 났다는 거죠. 이게 감마가 뻥 터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양자홀이다. 본 우주론은 어미 양자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어미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감마가 터진 거예요. 차원이 아작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감마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 차원이 아작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공간은 X, Y, Z 3차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원이 아작이 났다. G라는 높이가 아작이 났다라는 거죠. G 차원이 붕괴되었다. G라는 차원이 붕괴되었다. 우리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차원 붕괴 수학이 필요하다. 를 또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블랙홀. 블랙홀은 우리 세상이라는 거죠. 참 희한한 우리 세상. 왜? 관찰이 됐기 때문에. 관찰이 됐다는 말은 우리 세상에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요만큼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휘어진 거죠. 중성자별이 요만큼 휘어집니다. 공간이 이렇게. 중력이 아작이 난 거예요. 중력이 탈출 못합니다. 빛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빛은 나옵니다. 알파가 아작이 났다는 건 여기가. 그럼 여기는 베타가 아작이 난 겁니다. 빛.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한 번 더 뻥 터지면 차원. 그래도 이거는 우리 차원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진짜 이상한데 진짜 이상한 공간인데 여하간 우리 차원이라는 거죠. 여기가 아작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자홀이다. 그것을 저는 차원의 지평선이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가 지금까지 어미 양자홀이 있고 여기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 이게 이벤트 호리즌이라고 썼는데 단어를 잘못 썼다. 이벤트 호리즌이 아니고 디멘전 호리즌이 되겠습니다. 차원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이 아니다. 양자홀은 양성자로 0켈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양성자가 여기서 이것이 원자입니다. 원자. 여기서 원자가 있고 요것이 이제 그 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양성자라는 거는 요 속에 하나 들어있죠. 이거. 제가 지금까지 양성자가 온도를 유발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가지고는 절대 0켈빈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0켈빈. 막 정지해 있는 상태, 완벽히 정지해 있는 0켈빈을 만들 수가 없다. 왜냐? 그 원자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또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 빨간색 아닙니까? 여기가 이게 지금 공간입니다. 우리 세계의 그 간격 공간에 부딪혀 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또 여기서 또 빨간색 공간이 부딪혀 가지고 또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즉 우리 세계의 원자는 계속 진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동을 한다. 움직인다는 말은 정확히 0켈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정확히 0켈빈을 만들어낼 거냐? 안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그럼 안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전자를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없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양성자라는 거죠. 요 속에 있는 거. 양성자. 양성자는 우리 세계에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양성자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요게 공간에 딱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빨간색과 파란색은 서로 당기지 않습니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안 움직여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양성자는. 그래서 양성자가 온도를 유발하며 원자는 결코 0켈빈이 될 수가 없다. 이 원자는 진동을 할 수밖에 없다. 눈꽃만큼이라도 진동을 할 수밖에 없다. 양성자로 0켈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를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안을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그렇다면 양성자는 이렇게 공간이, 우리 세계의 공간이 있고 이제 간격이 있죠. 이것은 저번 동영상에서 수없이 많이 제가 설명했던 거고, 이게 아래쪽에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 위쪽에도 붙을 수 있네요. 이거 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전자 있지 않습니까? 전자의 스핀 해가지고 전자가 오른쪽으로 도는 전자가 있고 왼쪽으로 도는 전자가 있고 이것이 중첩이 된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업스핀 전자, 이것을 업스핀 전자, 이것을 다운스핀 전자, 그것이 중첩이 된다. 중첩. 또 역시 물리학 용어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에 어떻게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냐? 역시 이해 불가능이죠, 우리는. 마찬가지 이게 XYZ 공간이고 똑같은 위치에 양성자를 한번 밀어 넣으면 양성자는 두 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업스핀 양성자와 다운스핀 양성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 역시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원자는 절대 중첩이 안 됩니다. 원자가 중첩이 안 되는 이유는 제 11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원자가 중첩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낙하, 즉 어떻게 탁구공하고 쇠구슬이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저 공중에서 떨어뜨려요. 물론 그 공기 저항을 없애고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탁구공하고 쇠구슬하고 똑같이 떨어지냐? 그 이유가 바로 원자는 중첩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제 11장에서 하였습니다. 양성자는 중첩이 될 것이다. 암흑물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우주 전체의 암흑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 전체.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어미양자홀. 이것이 우리 우주 공간이고요. 이것이 쫙 우주 전체의 공간은 구체이다라고 지금 어미양자 우주론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암흑물질은 어미양자홀이 되겠고, 제7장에서 암흑물질 설명할 때 은하 한 개, 요거죠. 은하죠, 요거. 여기 은하를 지배하는 것은 요 속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고, 그것이 바로 자식양자홀이다. 요 속에 조그만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 사실로 거의 현과학에서 사실로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이 바로 자식 양자홀이고 암흑물질이다라고 또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은하의 암흑물질은 자식 양자홀에 의해 은하 공간이 꼬불꼬불해진다. 이와 같이 공간이 이건 좀 평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평하죠. 이렇게. 네, 자식 양자홀, 이게 자식 양자홀에 의해서 공간이 꼬불꼬불해져 버렸다. 역시 제 1장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 500원짜리 동전 있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막 돌리면 원래 평평했습니다. 면이. 천이 평평했는데 이 500원짜리 동전을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꼬불꼬불해져 버렸다. 즉 공간이 꼬불꼬불해져 버렸다.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제10장 양자와 반물질, 중력자 뭐 이런 거 제가 설명을 할 때 중성자가 저세상에 있는 것 같다. 여기가 이제 우리 공간, 왼쪽이 저세상 공간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을 종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원자는 우리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원자. 그리고 양성자도 우리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중성자가 저세상에 있는 것 같다. 중성자 역시 중력을 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거 저는 중력선이라고 불렀고요. 중성자가 저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세상이라 그러면 우리는 관찰을 못하죠. 그럼 저세상이 또 무슨 말이냐? 여기가 우리 세상. 이게 좀 눈에 보이는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세상이고, 여기 눈에 안 보이는 이쪽, 요거의 밑바닥. 여기가 이제 저세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으며, 중성자가 여기에 가득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중성자도 중력을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하의 모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성자가 가득 있다라는 거죠. 즉,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암흑물질 문제가 심각하니까, 암흑물질 문제라는 거는 이거죠. 그 계산에 의하면, 수학적 계산에 의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즉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꼬불꼬불해져 버렸다. 이렇게 꼬불꼬불.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눈에 지금 보이는 여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요거의 뒷면, 반대편 면에 중성자가 가득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요것의 반대쪽, 그럼 이것의 반대쪽 뒷면이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즉 우리는 여기서 이게 우리의 관찰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요 면, 윗면 있죠. 윗면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밑면이 뭐냐? 밑면이 요거거든요. 요거.
우리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세상, 요렇게 보면 여기 저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성자들이 엄청나게 있다를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원자에 구속된 중성자 말고 독립적인 중성자, 그 자유 중성자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유 중성자가 저 세상에 가득 있다. 그것이 중력을 일으키는데 우리 눈에는 관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꼬불꼬불해진 공간에 밑면, 윗면이 아니고 밑면. 그 밑면이 뭐냐?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다. 관찰이 안 된다. 절대 시간의 정의. 제가 지금까지 절대 시간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했는데 정의를 제가 안 내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 명확한 시간의 정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시간 정의가 안 된다. 나무위키 공간과 더불어 누구나 알면서도 정확히 모르는 것.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란 도대체 뭐냐? 시간은 두 종류가 있죠. 상대 시간. 상대 시간이 바로 이제 현 과학에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상대 시간이 정의가 되는데 저는 그거 시간 아니다. 공간이다. 네 번째 공간이 휘어진 정도가 우리 세상에서 상대 시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그 그림입니다. 공간이 밑으로 이렇게 휘었습니다. 우리는 밑으로 쭉 휜 공간이죠.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공간이라는 거죠. 그 네 번째 공간이 우리 세상에는 변화의 흐름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네 번째 공간이 휘어진 정도가 상대 시간이고 절대 시간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절대 시간이 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절대 시간에 대한 정의는 그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시간이 뭐냐?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왜? 제 8장에서도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절대 시간은 절대 시간 아닙니까? 절대 시간. 모든 관성계에서 다 똑같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학 공식에서 소거가 됩니다. 왜? 절대적으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수학 공식, 즉 물리적 수학 공식에서 절대 시간은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절대 시간이 안 들어간다. 그걸 우리는 착각을 해서 절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절대 시간은 진짜 만물 그대로 진짜 다 똑같다. 그걸 수학으로 표현하면 소거가 돼버려요. 그 자변항과 우변항은 그 절대 시간은 같다. 당연히 소거를 시켜야죠. 그래서 절대 시간이란 뭐냐? 근원 질량에 존재하는 6차원 회전 에너지가 근원 공간으로 이동하는 변화의 흐름.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방금 그 말에 대해서는 제 4장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 근원 질량 입자, 근원 단일막 해가지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바로 절대 시간이다라고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한 10분 걸리기 때문에 즉 절대 시간을 정의를 하려면 근원까지 넘어가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원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아무도 시간을 정의를 못하는 거죠. 이번에는 초전도체에서 전자는 파선으로 바뀌었다. 그럼 또 역시 초전도체가 뭐냐? 제 14장에서 제가 초전도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역시 초전도체 현상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은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물체는 이렇게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온도를 떨어뜨려도 전기 저항이 살아남아요. 근데 초전도체는 이렇게 떨어뜨려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전기 저항이 0이 돼 버립니다. 전기 저항이 왜 탄생하냐면은 그 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자들이 막 가득 있죠. 근데 그 전자가 가다가 원자에 부딪힙니다. 딱 부딪혔다? 그 저항이죠, 저항. 그런데 초전도체가 되면은 이와 같이 초전도체가 되면은 그냥 부딪히는 전자가 원자에 부딪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저항이 전혀 없다. 저항이 전혀 없다. 무지하게 좋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이와 같이 뭐 좀 몇 가지 설명을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네,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 초전도체에서 전자 있지 않습니까? 전자는 알갱이이다. 전자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전자가 아니고,
제가 전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전자는 입자.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막 전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원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원자라고 하고 원자가 뭐 있다만 하다. 그러면 얘가 퉁 부딪혀가지고 전기장이 평 이렇게 전기장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초전도체에서는 이게 이 전자가 풀어져 버렸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선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니까는 얘가 전자가 파선, 원래 전자는 입자였는데 전자가 파선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냥 다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과, 무조건 통과.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원래 입자인데 초전도체에서 파선으로 바뀌었다. 그럼 또 역시 질문이, 아니 왜 입자인 전자가 초전도체에서는 파선으로 바뀌어버리냐, 또 질문이 발생을 합니다. 또 설명을 해내야 되겠죠. 원래 XYZ 3D 자기력 선입니다. 3차원 자기력 선이 XY 2차원 하고 오메가 알갱이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다음과 같은 TED 동영상, 이건 과학적 사실이니까 여기 보면은 마그네틱 필드죠. 자기 선이 파티클, 입자처럼 움직인다. 즉 요거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가 입자죠. 분명 입자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입자가 아닙니다. 자기 선입니다. 라고 현 과학에서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초전도체 현상에서 공간이 3D가 2D로 바뀌어버렸다고. 공간이 3D에서 2D로 바뀌어버렸다.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초전도체 현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선이잖아요. 선이 왜 알갱이로 바뀌냐? 말이 되냐? 근데 그건 관찰 사실이니까 선이 알갱이로 바뀝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그거 어떻게 선이 알갱이로 바뀝니까? 그것이 바로 초전도체의 자기력이 막 지나갑니다. 그럼 선 있지 않습니까? 선을 똘똘똘 만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또 이거 선이라고 하잖아요. 선을 똘똘똘똘 말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입자가 됐습니다. 즉 초전도체의 자기력이 막 지나가면서 오메가 선을, 오메가는 뭐냐? 다시 말하면 지축. 그 지축이 뭐냐? 사실 뭐 알 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자기력 선이 뭐냐? 눈으로 한번 보여줘라. 뭐 정확히는 못 보여주죠. 오메가 선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오메가 알갱이로 똘똘똘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 알갱이가 됐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초전도체의 자기력이 어미양자홀의 자기력 4D를 막았다는 겁니다. 즉 여기 보면 어미양자홀이 전 우주를 거쳐가지고 4D 4차원 자기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즉 4차원 자기력이 전 우주 공간을 막 빛의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전 우주 공간을. 지구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몸에도 어미양자홀 자기력선이 막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똘똘똘똘 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똘똘똘똘 계속 이 자기력선 요것이 전 우주를 막 휩쓸고 지나가서 막 이렇게 막 빛의 속도로 휩쓸어 버리니까 전자가 똘똘똘똘 이렇게 계속 말려 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입자이다. 그런데 초전도체도 또 자기력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강력한 자기력을. 뭐 이와 같이 뭐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는 조금 힘들지만 이와 같이 하여튼 자기력선을 강력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즉 여기 밑에서 원래 여기 밑에서 어미양자홀의 전 우주 자기력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초전도체고요. 이게 초전도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든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초전도체의 자기력이 어미양자홀의 자기력을 막았다는 거죠. 즉 요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요 속에는 어미양자홀의 4D 자기력선이 없다라는 거죠. 왜? 초전도체가 막아버려가지고. 즉 원래 전자가
원래 전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파선으로 생겼는데 어미 양자홀이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미 양자홀이 여기는 안 지나가요. 초전도체가 막아버렸죠. 그러니 당연히 전자는 파선으로 풀어졌다. 파선이다. 이로 인해 전자, 우리 세계의 전자는 초전도체 속에서는 파선으로 존재하게 된다. 파선으로 존재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통과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초전도체는 2차원의 세상이고, 그럼 힘이 얼마만큼 강하냐? 원래 우리 세상에서는 이게 동그라미 빨간색 이게 양력, 여기 주황색 이게 주황색이 전자기력, 그리고 초록색 요게 조그만한 거 요것이 강력, 양력, 강력, 중력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즉 원래 요게 양력, 알파 양력, 베타 전자기력, 감마 강력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초전도체 내부에서는 오메가 알갱이가 갑자기 생겼다는 거죠. 그 오메가 알갱이는 요거 G라는 자기력 선이 오메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양력이라는 거죠. 양력. 그럼 알파는 원래 이게 전자는 원래 양력의 차원인데 이게 전자기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베타가 원래 전자기력이었어. 베타는 전자기력이 초전도체 내부에서는 강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감마 하나 남은 건 뭐냐? 초강력이 되는 겁니다. 즉 초전도체는 초강력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세상의 힘보다 무지하게 강하다. 왜? 우리 세상은 알파, 베타, 감마, 강력, 양력, 그 양력, 전자기력, 강력 이 세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초전도체 내부에서는 네 가지 힘이 존재한다. 양력, 전자기력, 강력, 초강력 4세대다. 제2장에서 우리 세상의 물리학은 3세대예요. 3세대. 알파, 베타, 감마. 그런데 초전도체 4세대다.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4세대의 힘이 묶여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제 이중슬릿 실험 현상을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한다고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2D 이중슬릿 실험이죠. 2차원 세상에서의 이중슬릿 실험. 즉 요게 전자라는 역할이죠. 이게 전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요것이 그 전자기력 역할을 할 것이고요. 즉 여기다가 더블 슬릿, 이중 슬릿 실험 현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6번 낮은 차원일수록 고등 지식 생명체가 살고 있다. 뭐 한번 심심풀이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보존 법칙을 제가 설명을 했고 우리 우주 공간은 무조건 6차원이 돼야 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 맞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역시 차원 보존 법칙이 돼야 한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즉 보통 보면은 4차원 세계 4차원 세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그 생명체가 고등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4차원 세계는 그 직선이 4차원으로 쫙 뻗어 있다는 거죠. 직선 공간이 거기에는 2차원 정보 지식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3차원 3세대 알파 베타 감마 3세대 알파 베타 감마를 제가 설명을 많이 했고요. 정보란 무엇이냐? 정보도 제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정보란 3차원 정보. 우리 세상은 3차원 정보체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이제 알파 빨간색이 알파고요. 주황색이 베타 요거 초록색이 감마. 그래서 그 4차원의 세상에는 2차원 정보 지식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4차원 공간 세상은 볼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우 단순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낮은 차원 2차원 세상에는 4차원 정보 지식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세상이 아주 아름답다 혹은 매우 볼품이 있다 매우 화려하다가 되겠습니다. 즉 4차원 세상의 UFO가 아니라는 거죠. 4차원 세상으로 가면 UFO가 볼품 없다. 매우 단순하다. 우리는 그 2차원 세상으로 가야 된다. 2차원 세상이 아주 고급 정보체가 있다. 이것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조건 차원 보조 법칙 6이 돼야 돼요. 이 공간이 XY 공간에 XY 2차원 공간에 4차원 정보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차원일수록 고등 지식 생명체가 살고 있다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만나면 어미향자홀 우주론을 가르쳐줘라. 이것도 역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딱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덜덜덜 떨어야 하느냐? 전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UFO는 반전자 정보생명체 및 중성자 비행선이다. 혹은 뭐 사후세계 임사체험,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하기를 귀신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은 파란색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저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귀신이 이렇게 우리 세상으로 탁 넘어와가지고 이게 나예요. 나가 이렇게 있고요. 나 앞에 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귀신은 여기 지금 공간이 빨간색입니다. 이 공간에 달라붙어버려요. 이렇게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조금씩 이렇게 막 붕괴가 되는 거죠. 귀신이. 그러니까 그럼 그 붕괴가 몇 분 만에 일어나느냐?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한 7분 30초? 7분 30초 이내에 귀신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귀신에게 너는 지금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7분 30초 이내에 너희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는 완전히 붕괴된다. 그러니까 나랑 싸우지 말고 빨리 너 세상으로 돌아가라 라는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가르쳐줘라. 물론 한을 품고 죽은 귀신, 예를 들어서 뭐 장하홍련전, 장하와 홍련이 그 한을 품었죠. 사또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또 앞에서 나는 나의 목숨을 바쳐서 이 억울함을 호소를 하겠다. 그러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대신 목숨을 바친 거죠. 즉 내가 착하게 살면 누구 왜 귀신이 나한테 왜 해코지 합니까? 그 다음 신이 되는 비법. 제가 이 신이 어떻게 되느냐, 제15장 과학과 종교 통합에서 반정보, 반생명체, 신, 절대자까지 제가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창조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존재이고, 창조자는. 그래서 제가 이까지는 설명했는데 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못 했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근데 신이란, 그러면 이제 영생 정보체가 되는 방법, 영원히 사는 정보체가 되는 비법은 제가 앞에서 29장 사후세계 임사체험 유체이탈 혼돈 전생체험에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그 영혼이란 뭐냐 도대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 중성자 반생명체가 되는 비법, 그러니까 정보예요. 정보체가 되는 비법, 반생명체가 되는 비법. 앞에서도 제가 중성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암흑물질, 저 세상에 자유중성자가 가득 있다. 이것이 암흑물질이다. 저 세상에. 그 중성자하고 요 정보체 있죠. 하고 만나면, 중성자하고 영혼하고 만나면 중성자 반생명체가 됩니다. 튼튼한 생명체가 되는데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까지는 제가 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본 바가 있고, 신이 되는 비법이 뭘까? 신이 되는 비법은, 자, 여기 중성자가 저 세상에 있고요. 중성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은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이 중력을 끊어야 됩니다. 중력을 끊었다 그러면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떻게 중력을 끊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중력을 끊는 게 아니고 중성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전자가 있죠. 근데 보통 현 과학에서는 중성자 속에 전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그림에 의하면 10.5장 중성자의 베타 붕괴 과정에서 이제 음의 베타 붕괴, 양의 베타 붕괴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의하면 중성자 속에 전자가 있는 것 같다고. 요거. 이게 전자입니다. 그러한 결론을 얻었고, 그럼 어떻게 중력을 어떻게 끊냐? 끊는 게 아니라 벗겨내는 거죠. 요거를 전자 있지 않습니까?
전자를 이렇게 벗겨내면 되죠. 그러면 요 전자를 여기 중력은 전자에 묶여 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요거 전자거든요. 요거 이게 중력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전자를 벗겨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벗겨진다라는 겁니다. 중력이 벗겨졌네요. 날아다니게 된다. 즉 그래서 무중력 중성자가 됩니다. 이게 중성자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성이죠, 중성. 자, 이거는 여기가 맨 끝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빨간색 극, 이거는 중성이죠. 무중력 중성자하고 영혼하고 이렇게 딱 결합을 하면은 이거 아주 복잡한 생명체가 됩니다. 날아다닌다는 거죠. 이것이 신이 되는 비법이다. 자, 그러면 역시 또 핵심은 요게 지금 속옷 아닙니까? 속옷을 벗겨내야 돼요. 속옷을 어떻게 벗겨낼 거냐? 겉옷 벗겨내는 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속옷을 어떻게 벗겨낼 거냐? 그것이 이제 비법이 되겠죠. 이하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외투를 입고 속옷을 벗어봤는데 벗어집니다. 무지개 팔이 아프긴 아픈데 속옷이 벗겨지긴 벗겨진다. 근데 그 정확한 비법은 제가 좀 설명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영생정보체가 되는 비법, 중성자 반생명체가 되는 비법. 중성자 반생명체는 이거는 영혼 혹은 귀신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귀신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론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성자 반생명체는 우리나라 단어로 얘기하면 신선? 신선이 하여튼 우리나라 단어로 쉽게 이해하자면 신선쯤 되는 것이고, 신이 되는 비법은 이제 옥황상제 정도 되겠고, 절대자가 되는 비법, 절대자라는 말은 이제 만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창조가 아닙니다. 지식,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는 지식을 완벽히 알고 있는 사람이 절대자이고, 이 절대자는 6차원 정보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2차원 정보 지식 생명체가 있고 4차원 정보 지식 생명체가 있고, 우리는 3차원 알파 베타 감마, 인간은 3차원 그 정보 지식체이고, 즉 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우주는 여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알파 알갱이, 베타 알갱이, 감마 알갱이, 이렇게 알갱이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혹은 생명체. 그러면 절대자는 이거를 다 겪어봤다는 거죠. 3차원 우주, 2차원 우주, 1차원 우주, 0차원 우주. 0차원 우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알갱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알갱이가. 6차원 정보체라는 것입니다. 즉 우주를 여기서부터까지 우주를 다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는 없는 것을 있게끔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네,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4차원의 물질을 3차원의 물질로 변화시킬 수 있다. 존재 안 하는 거를 존재하게 할 수는 없다. 절대자는 비밀을 알고 있다. 만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비밀을 알고 있으며 그 비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가 절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이 신 및 절대자. 절대자 아까 어마어마 강력한 존재, 또 신도 강력한 존재 아닙니까? 네, 그러나 신 및 절대자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없다. 앞에서 제가 했듯이 이게 되려면 입자가 돼요. 입자가 이렇게 똘똘똘똘 이렇게 말려야 합니다. 똘똘똘똘 이렇게 말려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빛의 속도를 넘어버리면 혹은 빛의 속도가 가까이 가면 입자가 파선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신이 풀어져 버린다는 거죠. 신 및 절대자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 방금 입자가 파선으로 바뀐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초전도체에서 전자는 파선으로 바뀐다 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반생명체 신 절대자 또 약점이 있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빨간색의 특징은 넓어지려고 한다.
파란색의 특징은 좁아지려고 한다. 즉 이게 좀 불안정합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뭐 이것도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약간 빨간색이 안쪽에 있고 파란색이 밖에 있다는 거죠. 이게 불안정하다. 역시 신도 약점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최초 인간 UFO설. 이거는 한번, 자, 그 외계인 있죠. 외계인의 DNA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구인, 지구 생명체의 DNA가 있죠. 그 전혀 다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여튼 모양 생김새는 전혀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 DNA 구조는 유사할 것이다. 이겠습니까? 만물의 DNA, 만물, 외계인이든 우리든 DNA는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DNA가 물질의 근원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입자의 근원. 입자의 근원은 요거 빨간색과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자 중성미자, 그 생명체의 탄생. 즉, 그 입자의 근원은 공간이라는 겁니다. 공간이 원래 그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툭 쳐가지고 끊어진 거예요. 공간이. 그래가지고 똘똘똘 말려가지고 알갱이로 된 겁니다. 즉, 우리 지구에서 이 공간이 툭 끊어져가지고 알갱이로 되거나, 우주 저 반대편 ET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중우주 무지하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다중우주 다 이와 같이 어미양자홀이 존재하며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 우리 우주의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다중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DNA는 모두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물의 DNA는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UFO로 간다는 거죠. 그럼 UFO가 도대체 어디 있냐? 저는 이제 28장에서 UFO는 저세상에 있다고. 저세상에서의 반전자 정보 생명체 및 중성자 비행선이다. UFO는 저세상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으며, 그래서 저세상에서 UFO가 이민을 간다는 겁니다. 이민을 간다. 선장이 누구냐 그러면 신이라는 거죠. 주민이 누구냐? 중성자 반생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갑니다. 그럼 이민을 가면은 뭐 한 1억 년? 1억 년은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1000만 년? 1000만 년 동안 이민을 간다는 겁니다. 그럼 1000만 년 동안 이민을 갈 수가 있느냐? 그건 앞 동영상에서 제가 갈 수 있다. 우리 공간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1000만 년 동안 UFO를 타고 간다? 예, 그건 완전히 100% 죽습니다. 그러나 반공간에서는 1000만 년, 1억 년 이민을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이제 강조를 한 바가 있으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년 동안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행성에 내려가지고 이 중성자 반생명체 있죠. 저세상에 저쪽 공간에 중성자 반생명체를 우리 공간으로 보낸다는 거죠. 공간으로 보내요. 그래서 중성자 반생명체를 저세상에 있었습니다. 저세상에 있는 중성자 반생명체를 우리 공간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이것이 이제 반전자 중성미자가 생명체를 탄생시킨다. 이것들이 갑자기 생명체가 탄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인간이 탄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0.5자 중성자의 베타 붕괴 과정, 음의 베타 붕괴. 여기서 반전자 중성미자가 양자 얽힘을 통해 가지고 생명체를 탄생시킨다. 아까 제가 이런 것들이 뭐 혹은 그다음에 정보체, 중성자 반생명체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보를 탄생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죠. 사실 알 수가 없는 건이고, 그러나 UFO에 의해 가지고 최초의 인간이 짠 하고 탄생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만물의 DNA는 유사하다. 뭐 전혀 기괴한 생명체가 탄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의 DNA는 유사하다. 그래서 본 동영상에서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차원의 지평선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태양, 중성자별, 블랙홀, 양자홀이 존재하며
이거는 차원이 붕괴됐다. 차원 붕괴 수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